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면접은 딱 4가지 유형입니다. 첫째, 제대로 된 후원을 받은 면접관에 의해 특정 틀 안에서 정석대로 진행되는 면접. 둘째, 자, 후원도 받았고 체계도 있지만 면접관 본인 감에 의존해서 변칙적으로 진행되는 면접. 셋째, 후원도 없고 체계도 없고 그냥 면접관 지 멋대로 진행되는 면접.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내정자가 있는 면접. 이 개 자, 이러한 관점의 유형으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4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게 되는 사람이 면접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현실적인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이 4가지 유형 중에서 우리나라 면접들 대부분 90% 이상은 3번 유형, 후연도 없고 체계도 없고 지 멋대로 진행되는 면접이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 1번과 2번 유형 중에서도 2번 유형, 어느 정도 후연도 있고 체계도 있지만 면접관 본인 감에 의존해서 진행하는 면접도 상당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번 유형, 정석대로 진행되는 면접. 이 면접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면접 교육 컨텐츠는 많지만 2번과 3번을 전제로 한 면접 교육 컨텐츠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한번 선빵을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유형, 후원도 받았고 제대로 정석대로 평가하는 면접관입니다. 자, 이 경우는 대기업, 중견, 공공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면접 평가를 진행을 하고 외부 전문 업체 평가관까지 모셔와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후원을 받고 제대로 된 평가를 진행하는 면접관이고 면접이라면 이야기가 오히려 쉬워집니다. 자, 일단 평가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매우 명확합니다. 자, 그리고 구조화된 질문 패턴으로 충분히 예상도 할 수가 있죠. 이 2가지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고 면접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 이유는 먼저 평가 영역들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질문 패턴 또한 구조화 면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연습을 하면 충분히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크게 평가를 하느냐? 인성, 직무, 조직관리, 회사 로열티 등을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 영역은 생각보다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면접관 A가 조직을 관리했던 경험을 물어보았다면 옆에 있는 면접관 B는 직무 역량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 특정 영역의 질문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묻지 않고요. 여러분들은 이 평가 영역에서의 질문 영역은 끝났으니까 나는 다른 영역에서의 질문을 준비해두면 되겠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둘째, 나올 수 있는 질문 패턴들입니다. 일명 구조화 면접 질문이라는 건데, 자, 면접관님 감에 의존해서 일으킬 수 있는 평가자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툴입니다. 이것 또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 질문들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역량을 체계적인 구조화해서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도전적으로 했던 경험을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질문을 던진 다음 그 경험을 인수분해하여 그 경험을 왜 시도했어요? 그 경험하면서 뭐가 어려웠어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어요? 등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꼈던 생각, 그리고 취한 행동들을 구조화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경험에 대해서 스스로 충분히 숙지를 하고 당시의 상황, 나의 생각, 그리고 액션을 취한 이유, 그 다음에 느낀 점 등으로 나누어서 준비를 해보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재수가 없고 대기업 공공기관 면접이 무척 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부담감을 느끼는 건 여러분들과 면접을 함께 보는 지원자들, 그 면접자들 상당수가 스펙과 역량이 출중하다라는 거. 자, 그러한 경쟁 속에서 이 좋은 복지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회사에 입사해야 된다라는 간절함과 압박감. 자, 그리고 대기업은 대기업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면접 질문을 점차 고도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측면에서 부담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 부담감을 덜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는 나중에 영상으로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유형,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 이 유형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 이유는 면접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고 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수많은 변수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나는 누가 봐도 성과 지향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앞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정을 추구하는 듯한 면접 대답을 한다면 이에 대한 압박과 꼬리지문이 이어질 수 있겠죠. 즉, 내가 가진 이미지, 앞서 이야기한 면접 답변 혹은 내가 가진 스펙이나 스토리에 따라서 면접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면접관은 면접관 재량에 따라서 변칙적인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력사항을 보던 중에 지원자의 대답이 이력사항
예상과 다르게 나온다면 이것도 당연히 예상치 못한 변칙적인 질문들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만 띡 하고 적어두는 것이 아니라 스터디원이나 선배들에게 내가 이러한 답변을 하면 내 이미지, 스펙, 스토리에 따라서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어떤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지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인데, 자, 면접관이 면접관 재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질문들을 변화시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 면접관이 질문을 이끌어가고 면접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인 내가 면접을 끌어갈 수 있는 분위기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접 질문에 대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그 답변에 대해서 면접관은 평가지에 있는 어떤 질문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서의 그 예상치 못한 답변은 내용이 아주 좋아야겠죠. 좋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꼬리 압박 질문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에 대해서도 추후 영상으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짤막하게 인트로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그냥 전체적인 면접 유형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감에 의존해서 진행이 되는 면접 유형입니다. 이거 제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자, 주로 중소기업, 스타트업, 작은 외국계 지사 혹은 임원 면접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 면접 유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제일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도 없고 정보도 없고 하지만 정남이는 있습니다. 자, 이 유형은 거의 정보도 없기 때문에 마치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것 듯한 기분을 느끼면서 갈 수가 있고 아니면 정반대로 그냥 마음을 놓아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유형 같은 경우에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직감에 의존해서 면접들을 대부분 진행을 하고 그 스펙트럼이 그렇게 크게 넓지는 않습니다. 보통 다음 세 가지 질문들을 던지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대응책들만 마련해 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나. 자, 이 질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떤 프로그램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봤냐, 업무 경험이 있냐, 성과는 어느 정도였냐, 아니면 어떤 언어를 얼만큼 할 수가 있냐, 이런 식의 수준 정도로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기업처럼 경험을 구조화시켜서 파고들기보다는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물어보고 대응하는 질문들 수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업종 직무에 따라서 약간 상이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늘 철저한 대비 꼭 하시고요. 자, 이 직무 경쟁력이 어느 정도 평타 이상은 된다고 치면 둘째 질문 유형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 질문이란 우리 팀이랑 합이 잘 맞는가입니다. 이건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알아보기 위한 직관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팀은 회식을 너무나도 사랑해. 그러면 이 지원자에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주량은 얼마만큼 되는지, 노래는 뭘 잘 부르는지,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우리 부서는 유독 야근이 많아. 그렇다고 하면 이 지원자는 워라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하신다고 하면 1차 면접은 정말 가뿐하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함께 일하고 싶거든요. 나랑 합이 맞고 우리 팀이랑 합이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느 정도 무난하게 통과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 회사 자체 혹은 그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관심도입니다. 자, 중소기업에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뭘까요? 바로 잦은 이직이라든지 퇴직입니다. 우리가 기껏 채용을 해서 역량들을 키워놓고 경력까지 쌓게 해줬는데 퇴직을 하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나쁘죠.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을 하면서 투자했던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퇴직률을 그나마 낮출 수 있는 검증된 질문을 뭐를 던지면 될까요? 자, 연봉을 많이 주면 될까? 아닙니다. 입사 초기 때부터 우리 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애초에 좀 관심이 있는, 좀 충성심이 있는 지원자를 뽑는 것이 아무래도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회사를 선택한 확실한 동기 아니면 그 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관심도와 이해도를 어느 정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셔서 자, 어떤 제품들을 취급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기업이 현재 업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이 업계에서 현재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하고 그 고민했던 바를 면접장에서 풀어놓으신다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정기적인 질문들, 그 사람의 바탕과 그 사람 성향 자체를 알아보는 질문들이 직관적으로 들어오고, 우리랑 조금이라도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틀 안에서 면접관들이 어떤 감에 의존해서 면접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솔루션도 같이 지켜주시면서 같은 말을 해도 좀 더 센스 있고 예쁘게 하시고, 그 회사에 대한 관심도와 구체적인 기업 방안을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면접은 대화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유형의 면접관들은 정말 어떤 본인들의 감이라든지 경험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한 감에 의존한 본인에 대한 어떤 호감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면접관들과 티키타카를 해나갈 수 있는 대화 형식의 좀 더 노련한 면접 답변들이 좀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면접관 너는 질문을 던지세요, 나는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응이 아니라, 자, 면접관님하고 정말 호흡을 내가 같이 하고 있다라는 느낌의 대화 형태로 좀 진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담 따먹기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같은 말을 해도 좀 더 예쁘게 센스 있게 하고, 면접관들의 호감을 사고, 면접관들과 같이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직에 대한 융화력들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어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너무 큰 스펙트럼 안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야기가 생 것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차근차근 100가지의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이제 막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99가지의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풀어내드릴 예정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면접은 100% 합격하는 비결은 절대로 없습니다. 면접은 각 기업의 규모, 업종, 직무에 따라서 대응해야 되는 것들이 다 다르고, 여러분들이 가진 장단점에 따라서도 모두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식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어주시고 자신의 특성을 강점화시키고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자, 면접에서 성공할 수 있는 최우선의 방정식이 있다면 그건 바로 솔직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솔직함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 능력들을 좀 강화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57TV였습니다.